안녕하세요. 저는 24회차 합격자 26살 이현서입니다. 현재 4년제 대학교 소방학과에 재학 중에 있으며 2025년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 제대 후 학교를 다니다가 일을 하게 되면서 휴학 후 일과 공부를 병행하였고 복학을 하게 되면서 이번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사항으로는 약 2년여의 의무소방 경력과 약 1년 6개월여간의 소방점검업체 경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마땅히 생각나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소방시설 관리사이신 이모께서 소방 분야에 대해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모께서 소방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소방학과로 대학 진학 후 군대를 의무소방으로 가게 되면서 소방관들의 생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군 제대 후 점검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사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관 직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지만 공직 생활보다 관리사의 업무가 저에게 더 맞다고 생각하였고 결심이 선 후에는 바로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이모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셨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같이 바람을 쐬러 가주시는 등 정신적인 지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이모께서는 모아 소방학원을 소개해 주시고 공부에 대한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고 마찬가지로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이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2차 시험을 총 3번 응시하였는데요. 2차 시험을 처음으로 응시하고 떨어졌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든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소방설비 산업기사만을 취득한 상태였는데요.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했었고 감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막하긴 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대충 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점검과 설계 두 과목을 응시해야 했기 때문에 두 과목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점검은 점검 항목, 화재 안전 기준, 소방 관계 법령, 점검 실무로 나누었고 설계의 경우 계산 문제, 화재 안전 기준, 그리고 유도 문제로 나누어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일일 학습 분량을 정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학원 일정도 찾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학원 일정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힘든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무소방으로 근무하면서 소방서를 비롯하여 각 지역센터에 순환 근무를 했었습니다. 화재, 구조, 구급 업무의 보조 역할이 저의 역할이었는데 구급대원들을 보조하여 환자들의 처치를 도왔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도 했었는데 심정지인 사람을 살려 상을 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 밖에 구조대에서 산악구조 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무소방이라는 경험을 통하여 큰 틀에서 소방이라는 분야의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약 1년 6개월여간의 소방점검업체 경력이 있습니다. 많은 경력은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사전 점검을 가기도 하였고 현장을 돌면서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경험이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소방 설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 안전 기준을 외우다 보면 건물 내의 소방 설비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는 암기의 시너지 효과를 주었습니다. 또한 펌프 성능 시험 등의 경험을 토대로 펌프 관련 실무 문제나 계산 문제 등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검과 설계 두 과목을 응시했으며 1차 시험은 2번, 2차 시험은 3번 응시하였습니다. 처음으로 1차 시험을 준비했을 때는 약 3달 정도 공부를 하였고 두 번째로 1차 시험을 응시했을 때는 약 3주 정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약 3년여 기간 동안 1차를 공부한 시간을 제외하고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2차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 2차 시험을 준비했을 때는 기사 공부와 함께 공부하며 일도 하였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복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며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방학 기간이나 이동 시간, 그리고 수업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구체적인 공부의 방향은 점검의 경우 정확하게 쓰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암기한 내용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설계의 경우 최대한 많은 문제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기사책을 비롯하여 관리사 기출과 학원 기본서에 실려있는 모든 문제 등 최대한 많은 문제를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50점대로 불합격한 후 점검의 경우 너무 높은 정확성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의 경우 알고 있는 문제도 너무 많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부의 방향성을 점검의 경우 최대한 많은 문제를 보는 것, 설계의 경우에는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푸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끈기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같은 기준을 4-5번 보다 보면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책을 덮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암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암기의 경우 하나의 기준당 10분이 넘어가면 다른 기준으로 넘겼습니다. 복기하는 방법의 경우 노트북에 타자를 치는 방식으로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부가 지루할 때면 학생을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기준을 설명해 가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앞글자만 봐도 되는 기준과 복기를 해봐야 되는 기준과 전체 암기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기준으로 나눌 수 있었고, 전체 기준을 앞글자만 봐도 되는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모아소방학원의 모의고사를 참여하여 경쟁의식을 느끼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의 경우 모의고사 시험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며 해설을 보고 그 의미를 떠올려 보는 등 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아소방학원의 장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수강생이 많은 학원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수험생으로서 경쟁의식과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둘째로 매년 합격생이 많이 나오는 학원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나도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아소방학원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의 질적인 수준이 높다는 점입니다. 모아소방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를 비롯한 커리큘럼의 80% 이상만 자기 것으로 만들어도 합격률이 가장 낮았던 23회차와 같은 시험에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넘어서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소방시설 관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건축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건축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건물 화재 시 인명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연창과 방화문 등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축물의 구조와 내장재 등은 안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고민과 염려를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소방시설 관리사가 되고 싶은지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주저없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었는데요. 이는 전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시험이 가장 값진 시험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